소라와 월드코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런데 샘 알트만이 주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른 건 이 VC들이 본인들이 팔 수 있기 전에 충분히 가격을 올려놔서 알고라님 미국 AI 묻으면 갑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촬영 시각은 2월 20일 낮 12시 40분 경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는 차트입니까? 제가 코인피클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24년 들어서 이 코인의 차트입니다. 그냥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뭡니까 이거 11일부터 이거 지금 이게 얼마 몇 배가 오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차트인가요? 네, 월드코인 차트입니다. 자, 월드코인 왜 올랐을까라고 봤더니 오픈 AI 앱 소라 성공적 출시 덕분이다 라면서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날 대비 40% 급등하며 8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오픈 AI 이미지 생성 AI 앱 소라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근데 이 부분이 충격적입니다. 월드코인과 소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월드코인 가격은 소라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소라가 과연 무엇일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오픈 AI 소라 사이트에서 갖고 와 봤는데요. 이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Stylish woman walks down a Tokyo street filled with warm, glowing neon and animated city signage. 그래서 한 세련된 여성이 따뜻하게 빛나는 네온 사인과 움직이는 도시 간판으로 가득한 도쿄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 낀 빨간 드레스 뭐 이런 걸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자, 어떤 게 나왔나 보시죠? 네, 이게 아까 프롬프트만 주고 이게 모두 다 생성된 겁니다. 저 뒤에 배경까지. 오픈 AI가 만든, 이 소라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자, 이 여자, 이 뒤에 있는 화면, 뭐, 그 배경, 비디오에 있는 사람 다 생성됐습니다. 프롬프트만 줬는데도 마치 그냥 전문가가 찍은 듯한 영상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서요. 시장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주식시장도 난리가 났고요.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과 관련된 코인이 뭐가 있을까 했죠. 일단 1차적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월드코인입니다. 월드코인이 급등한 거는 오픈 AI가 텍스트 비디오 AI 애플리케이션 소라를 출시한 15일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두 프로젝트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오픈 AI 공동 설립자인 샘 얼트먼이 월드코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픈 AI도 샘 얼트만, 소라도 샘 얼트만, 월드코인도 샘 얼트만이니까 월드코인 가겠네 라고 한 거죠. 다만 이게 문제는 뭐냐, 개인정보 침해. 월드코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세 대항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람임을 증명하는 글로벌 아이디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보편화된 시대에 인간에게 인간이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이라서요. 이 글로벌 아이디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홍채 등록을 해가지고 잘 뭐 인증받고 여러 좀 절차를 거치면 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기본소득을 줍니다. 일단은 만들면 무조건 월드코인 25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죠. 대충 만 원이라고 치면은 25만 원이 홍채 등록을 하면 바로 생기는 겁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인도, 브라질, 프랑스 정부가 월드코인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이게 홍채를 등록해서 글로벌 아이디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주최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기업이에요. 정부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어떤 이가 그들에게 월드코인 재단에게 인증하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게다가 여기 홍채에서 너가 뭔가 개인정보 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들은 뭐 아니다라고 하지만 갑자기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 있는 걸 뭐 다 빼가가지고 뭔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월드코인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서비스 시작했고요. 올해 인도 시장 재진출 누리고 있고요. 활성 사용자가 뭐 100만 명을 웃돈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드코인 가격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게 약간 일종의 나비 효과인데 3AC가요. 월드코인 보유 9위 고래라고 합니다. 3AC 청사인 테네오 추정 주소를 봤더니 5.67억 달러 상당의 월드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VC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해서 초기에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 오브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샘 알트만 빨로 해가지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VC들로부터. 그 가운데 하나가 3AC고 있고요. 알라메다도 그 월드코인을 뭐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비탈릭도 이 와중에 이제 AI 효용성을 거들게 했는데 인공지능이 코드 검증이나 버그 발견에 응용할 수 있을 거다라면서 AI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특정 코인을 찝은 건 아닌데 AI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손정희도 이제 샘 알트만이 뭐 7조 달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AI 반도체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133조를 투자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요. 그러면서 AI가 대세가 됐죠. 이러다 보니까 월드코인은 물론이고 AI 관련 코인들이 떡상했습니다. AI 기반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도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오픈 AI도 지금 뭐 소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면서 월드코인과 함께 AI 코인도 떡상을 했습니다. AI 코인은 이제 끝이냐? 너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쓸데없이? 라고 하는데 뭐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내러티브 토큰이 136개라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분석 업체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그런데 시총 증가세가 아까 100억 달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죠? 무엇이 과연 AI 코인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월드코인이요. 얼락물량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2월 19일에서 26일 1억 6,500만 달러 어치가 락업 해저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출시 이후에 15년 동안 100억 개의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100억 개입니다. 월드코인 프로젝트 투자자와 개발팀 물량은 23년 7월부터 1년 동안 락업돼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7월부터 풀리게 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투자자, VC들과 개발자 물량이 풀리면 아무래도 매물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처럼 오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의 말처럼 지금의 가격 상승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라와 월드코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런데 샘 알트만이 주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오른 건 이 VC들이 본인들이 팔 수 있기 전에 충분히 가격을 올려놔서 올려놓은 가격이면 자기들이 물량을 때려 박아도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 알바한꿀 얘기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등해서 지금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AI 코인이 뭐가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뭐가 있는지. 그래서요, 코인마켓캡에 가서요, 카테고리 분류를 봤습니다. AI 빅데이터 분류가 있더라고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되게 아름다운 게 7일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코인이 다 올랐어. 네. ICP, 니어, 인젝티브, 그다음에 렌더, GRT, 세타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근데 CMC에 분류가 또 있었습니다.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분류가 또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역시 시가총액 수로 봤더니 7일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가 더 많이 올랐어. 여기가 뭔가 지금 테마가 더 가깝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렌더, 아카시 네트워크, 패치 AI, 싱귤레러티, 그다음에 오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CMC 코인마켓캡 말고요. 네, 코인게코 분류로 가볼게요. 거기는 AI 하나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타오, 렌더, 패치 AI, 아카시 네트워크, 싱귤레러티 뭐 이런 애들이 쭉 나와 있었습니다. 직접 가서 카테고리 분류 들어가 보시면요. AI가 뭐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거 말고 또 디지털 에셋, 제가 좋아하는 박상혁 기자가 AI 열풍, 최근 급상승한 AI 코인 총정리라는 기사를 때마침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 코인을 시총 500이 이게 너무 시총이 너무 이게 순위 바뀌면 너무 짜잘한 것들까지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500위 안에 드는 코인 중에서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상승률이 높은 AI 관련 코인 상위 10개를 분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역시 월드코인이었고요. 홍채 인식하면 AI로 홍채 정보 검증하고 글로벌 아이디를 만들겠다.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거 샘 알트만이 주도하고 있고요. 홍채 인증 완료하면 25개 월드코인 보상으로 받아서 지금 현재 활성 이용자가 뭐 100만 명이 넘고 총 뭐 300만 명이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소라 오픈 AI가 만든 동영상 영상 생성 앱이
투자자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월드코인 상승률은 무려 165%, 그리고 8AI 상승률이 140% 나왔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챗봇 프로젝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델리시움 상승률 132%, AI 기반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델리시움 AI를 통해서 가상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플랫폼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캄 상승률 101%, AI를 이용한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이다라고 합니다. 피닉스 AI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메인넷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91%나 올랐고요. 포타 AI로 디파이 등 웹3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이상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프로젝트. 싱귤래리티넷 AI 서비스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블록체인 플랫폼. 바이제로 AI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더그래프 블록체인 데이터를 찾기 쉬운 형식으로 바꿔주는 프로젝트. AI 기반 블록체인 데이터를 찾는 서비스를 발표하면서 AI 관련 코인으로 23년 11월 분류가 됐다라고 합니다. 오션 프로토콜 AI가 학습 재료로 삼는 데이터를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이 밖에요. 이 우엑스 리서치라는 트위터 사용자가 AI 프로젝트는 뭐가 있니? 라고 하면서 좀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트위터 X 스레드를 남겼는데 요거를 취생방에서 번역을 해줘가지고요. 제가 그걸 들고 와봤습니다. NFT 프롬프트, 라이프 피어, 렌더, 싱귤래리티, 패치 AI, 타오, 올라스. 이 OLAS는 아직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았대요.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이니스트가 크립토 매체죠. 우리가 월드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다른 AI 코인 관심 가지?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상위 3개 AI 코인을 알려줄게 라면서 기사를 썼어요. 아캄, 아까 등장했죠. AI로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서비스죠. 그리고 패치 AI, 상승장에서 가장 잠재력이 큰 AI 코인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싱귤래리티넷 역시 좀 많이 들어본 이름들 보이시죠? 제가 뭐 탁 꼬집어서 뭐가 AI 코인이다, 뭐가 제일 잘 갈 거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들 거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요. 오픈 카톡방에서 떠도는 찌라시인데 요거 캡처를 떠봤습니다. AI 냄새라도 묻은 프로젝트 리스트라고 해서요. 앞서 우리가 봤던 이름들 자주 보입니다. 월드코인, NFT 프롬프트, 이건 잘 모르겠네. 슬림지스는 타워 보이고요. 디메일, 레이어 AI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코인과 함께 관심을 받는 AI 코인들이요. 아마 올해 계속 내내 화제가 될 텐데 AI 코인이 과연 진짜 AI 코인인지, 그리고 AI 코인이 과연 올해 많이 얼마나 갈지, 그건 정말 코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테마로 투자하시겠다, 메타로 투자하시겠다라는 분들은 각 코인에 대해서 뭔가 좀 분석을 해보시고요. 저는 약간 메타로 투자할 때는 대장에 투자하라.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가장 대장, 많이 언급받고 있는 시가총액 큰 걸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월드코인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이더리움도 2월 들어서 쭉 올랐습니다. 이게 아름답게 올랐습니다. 물론 월드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근데 이게 진짜 오른 거냐라고 보자면요. 사실 찐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USDT, 그러니까 달러 기준으로 한 이더리움 가격을 캡처를 뜬 거고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비한 2월 들어서 비트코인에 비한 이더리움 가격입니다.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가격. 아까 달러 기준으로는 쭉 올랐죠.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로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1월 11일까지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더리움도 올랐지만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하지만 2월 12일경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더니 17일 들어서 아주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때 아마 ETF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다가온다. 그리고 관련돼서 테스트넷에서 진행하던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맞춰졌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음봉이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시봉으로 제가 본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찐반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흐름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레이더는 근데 상승을 보는 것 같아요.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더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트레이더들이 한쪽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더가 떨어질 걸로 예상하는 트레이더가 많을까요? 아니죠. 올라갈 걸로 예상한 트레이더가 많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더는 지금 현재 이더리움 상승을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이더리움 내러티브는 ETF입니다. 자, 5월 달에 ETF 될까? 5월 달은 제가 계속 5월 말씀드린 이유가 신청된 이더리움 ETF 가운데 마지막 데드라인이 5월 23일 날 오는 게 가장 빨리 오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중간에 세컨드, 서드 데드라인은 의미가 없어요. 연기하면 되니까. 근데 마지막 데드라인, 5월 23일 오는 데드라인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기 때문에 SEC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같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게 현물 ETF 승인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논리 근거이고요. 저도 전망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인데 최근 들어서 나타난 움직임 보면 증권신고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바네크도 그렇고 아크21 쉐어즈도 그렇고 이게 계속 증권신고서 업데이트 했던 과정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받기 직전에 했던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일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는 거고요. 번스타인도 그렇게 전망하는 건지 1년 내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확실시합니다. 다만 5월까지 신청될까? 5월 23일에 승인이 될까? 부분에 대해서는 50% 절반 정도로 봤습니다. 참고로 JP모건은 절반 이하로 보고 있고요. 절반 미만으로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밖에 다른 그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을 승인해 줄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인쉐어스 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더리움 내러티브가 지금은 안 통한다. 시장 점유율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왔던 레이어 1들의 약진, 특히나 이제 뭐 상승률 측면에서 보자면 솔라나 뭐 아발란체 같은 애들의 약진이 돋보였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계속 그 지위 유지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시어스 임원은 약간 의문을 표했는데요. 이번 얘기를 들어보자니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독특한 내러티브가 있지만 이더에 비해서는 복잡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고 이더는 이에 비해 복잡한 로드맵. 그러니까 투자자한테 설명할 때 설명이 길어. 말이 길면 거짓말이잖아요. 힘들잖아요. 내러티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유하면 안정감을 갖지만 이더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뭔가 뭐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비트 하세요? 라고 해요. 조금 친한 사람이면 이더리움도 괜찮아. 한번 봐.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더리움은 약간 안정감을 갖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또 많은 레이어 1 프로젝트가 출시돼 향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게요. 이더리움 ETF를 출시하는 곳 중에 코인쉐어스는 없습니다. 네. 이더 ETF 신청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별로 좋게 안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생태계가 올해 괄목할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봤는데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간다는 얘기는 이더리움 이 생태계가 탄탄해야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망들도 있고요. 그리고 펀더멘탈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건설적이다.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라면서 크립토 분석업체 엠버데이터의 디렉터는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코인쉐어스의 임원과는 좀 다른 말이죠. 발행량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현재 수수료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가스비가 획기적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그간 이더리움의 발목을 잡았던 비싼 가스비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외신들을 많이 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외신들을 보면 최근에는 이더리움 가격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브스가 보도한 건데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 의견을 조합해서 봤을 때 3,000달러를 돌파하면 3,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DWF 랩스 여기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어쨌든 최근에 가장 핫한 업체는 맞죠. VC도 맞고요. 여기가 눈여겨봐야 될 테마로 메타로 뭘 뽑았냐면요. AI 뭐 다들 알죠. BTC 생태계, 솔라 생태계, 유동성 리스테이킹 토큰 LRT를 뽑았습니다. 요 생태계에 주목하셔서 이 메타에 해당하는 코인들 뭐 있나 잘 보시면 알트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BTC 생태계 대장은 역시나 스택스죠. 스택스 관련돼서 네, 유튜브 채널 데이터대시 운영자가 와, 이 스택스가 내러티브나 기술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면서 17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강하게 요 최근에 스택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BTC 생태계 테마의 대장주자라고 볼 수 있고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RWA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뷰로의 호스트가 아발란체가 실물자산 토큰화 내러티브 RWA 수혜주 내러티브로 600%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RWA는요, 바이낸스가 전망한 올해 테마 RWA 그리고 AI입니다. 이렇게 올해 어떤 테마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비트 투자는 조금 아무래도 상승률이 좀 약간 보수적이다 보니까 난 큰 거 하고 싶어 라고 알트코인을 노리시는 분들도 무작정 하지 마시고요. 가장 핫한 올해 메타가 무엇인지 일단 메타를 추리시고 그 안에서 대장 코인을 고르시는 탑다운 방식으로 코인을 고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봅니다.